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3강이죠. 해외 선물 명적 고전에서 배운다. 이건 잭 스웨거가 쓴 것인데 책은 타이밍의 승부사, 그 다음에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이 미국의 프루덴셜 증권이 증권사의 그 해외 선물 시장의 조사부 책임자면서 투자 전략 팀장이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투자 운영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들은 세계 선물 시장의 탑 트레이더 17명을 잭 스웨거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편집했고, 저희 경험으로 이해될 만한 것은 부연 설명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또 각 개인 인터뷰 관계로 시청자 개인 트레이딩의 성향에 맞추어 생각하고 공통점을 찾고, 이게 중요하죠. 공통점. 이해되는 부분은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여 트레이딩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부분은 20년간 그 시장에서 성공한 해외 선물 탑 트레이더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고, 위대한 트레이더의 인터뷰한 것을 2권의 책 말씀드렸죠. 냈고 거래와 분석을 거듭한 끝에 거래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통점을 요약하였다. 예, 거래에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통점을 요약했다. 이게 이제 잭 스웨거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유튜버,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등에서 과도한 문구, 어떤 현혹하는 그런 문구 있죠. 그 다음에 해선 교육, 그 다음에 트레이딩 어떤 호객행위,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하죠. 네이버 카페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이 그 방송하는 자가 무슨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는 양 우주선처럼 퍼지는데 이것은 독버섯과 같은 것이며, 해선에 처음 입문한 분들을 현혹하고 불순한 목적이 있어 세계 선물시장의 명저들이 있죠. 이 고전을 통해 세계적 해선 탑 트레이더의 경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라. 이제 여기서 보면 뭐 120만원 갖고 뭐 1250만원으로 뭐 1000억 뭐 등등 어떤 그 화려한 문구들이죠. 이게 유혹할 만한 화려한 문구들. 어떤 여기서 보면 이 매매 기법 한 가지로 100만원에서 1000억을 벌었다. 아주 그냥 쇼킹하죠. 쇼킹해.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또 하루에 만에 1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단타로 8천억을 벌었다. 물론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이게 뭐 제가 그럴 수 없다 있다 이런 말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은 해외 선물 시장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해외 선물 시장에 입문해가지고 거의 뭐 9%가 전부 패자들만 있죠.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상담한 결과 그게 자명한 사실이죠. 현실이죠. 자,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은 해선 시장은 매우 위험도가 높죠. 대신 리스크가 높은 관계로 우리가 잘만 하면 또다시 우리가 어떠하니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가 있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될 수 있겠죠. 관계로 부단히 해외 선물 시장의 철학과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 열정과 진정과 노력을 헌신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떠한 비법이 있다, 이러니 성공하는 지름길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7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횟수, 승률이죠. 이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을 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최대화시키는 것이 관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충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기고 있을 때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이길 확률에 대해서 최대화한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이. 이것은 문제점은 이익의 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요, 해외 선물 탑 트레이더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이러한 오류는 실적을 최적화하지 않는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것은 이기는 횟수가 어떤 승률이 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이익을 최대화시키는가, 그게 최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공률이라는 것은 트레이더를 평가할 때 가장 덜 중요한 통계치이고, 성공률은 그 실적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포커와 옵션 거래의 공통된 기본 개념은 횟수가 아니라 이겼을 때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번 포지션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충실함, 이런 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그 다음에 애완동물에는 아주 미덕이죠. 미덕. 그러나 트레이더에게는 이 치명적인 오류다. 신참 트레이더는 포지션에 대해 매우 충실하고 그 다음에 애착을 갖게 돼 있죠. 그는 자신이 시장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한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 틀렸는데도 이게 틀린 것이 부조화죠. 우리가 해선시장의 방향성이 첫째니까. 그런데 이러니 손실이 나면서도 나중에 반등하겠지 않으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호를 무시해. 이런 경우 아무리 최선을
자외선을 생각하더라도 큰 손실에 직면할 것이다.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아는 노련한 트레이더일수록 그가 잘못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아는 즉시 그 거래에서 빠져나온다. 제가 오판 즉시 손절하라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정말로 훌륭한 트레이더는 180도 반대 스위칭을 해. 반대 거래. 지금 매수했다면 매도로 이 포지션을 전환을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죠. 그는 재빨리 실수를 알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자마자 주저없이 반대 스위칭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9번인데 이익 중의 일부를 떼어놔라. 이익 중의 일부를 따로 떼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거래가 잘 되고 있을 때요. 거래 규율, 규칙이죠. 자기 관리, 거래 규율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익의 한 부분을 따로 빼내라. 왜 그런 이유를 설명할게요. 잃고 있으면서도 거래를 정리하는 것을 질질 끄는 것은 아직도 이익을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계좌에서 인출한 이익은 포지션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일정한 이제 수익을 냈으면은 그것을 따로 이렇게 딱 띄워놓고 다시 내가 500만원 갖고 시작했다 하면은 200만원 수익 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따로 떼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따로 떼놓지 않고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게임에 들어갔는데 손실이 좀 나고 있어. 뭐 100만원에서 600만원 됐어. 그런데 그 게임에서는 이미 지금 100만원 손실 나고 있는데 손절을 안 해. 왜 그냥? 내가 원래 본전은 내가 500 갖고 있으니까 지금이 100만원 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 30번째. 자, 희망이라는 단어는 트레이드에게 비판의 대상이다. 희망은 트레이드에게 더러운 단어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방향성이 그러면 다시 매도가 되겠지. 그런 희망. 그것은 트레이드에게 아주 더러운 단어다. 그런 막연한 희망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에서도 다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만들 뿐이다. 이게 이제 기회 비용의 상실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트레이딩 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한 사람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야. 왜?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매수치고 한정한 하나님 편을 들겠어요. 물론 저도 초기에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시간에 차라리 실력을 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설령 그런 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했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종종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은 합리적인 손절매뿐이다. 그래서 이 손절매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희망 이러면 안 되겠죠. 확실한 희망 이것을 가져야 되겠죠. 확실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열정과 집념과 노력, 헌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째 편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본성은 편한 것하고 그것은 종종 무자기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인다. 우리가요 배고프면 먹고 싶죠. 먹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잠자고 싶죠. 이런 편한 것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사실 인간의 본성은 안 좋은 거리 결정을 하며 대부분 사람이 단지 동전 던지기나 다트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어떤 도박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박성이. 자, 좋은 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편안한 결정으로 손실을 도박하는 거. 상승 중에 팔고 하락 중에 사는 거. 이거 완전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팔아. 왜? 수익 보전 심리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락 중에 또 사는 거. 이건 막연한 기대죠. 그 다음에 과거 가격 데이터에 과잉 적용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 것 같다. 옳은 것은 하고 옳은 거.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돼. 이 시장은요 엄격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위에는 적용이 안 돼. 편안한 것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교훈이죠. 탑 트레이더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2번째로 이겨야만 한다면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한번 잡보세요. 겁먹은 돈. 내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어디 딴 데 지출해야 할 돈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겁먹은 돈으로 이길 수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돈으로 거래를 한다면 거래할 때 당신의 감정과 함정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감정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편협되게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돈을 벌어야 하는 생각은 거래에서 실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든가 계획의 부재. 그건 뭔 말이냐면요. 제가 강의한 중에 그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서 진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산까지 하느니 그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죠. 시장은 필사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좀처럼 용인하지 않는다. 시장은 정직하죠. 그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트레이더가 정직하지 못해서 아시겠죠.
자, 시장이 청산을 쉽게 해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시장이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청산 가격을 제시한다면 당신이 염려했던 포지션이 나오려고 너무 열정적이지 마라. 이제 이건 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더 상승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좋은 청산 가격이 나오면은 어떤 진폭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재진입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청산하려고 하지 마라. 청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번째 개방적인 태도. 거래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생각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시 강의 중에서도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하죠. 사람의 마음이 낙하산 같다고 했다. 낙하산. 펼쳐져야, 퍼져야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밴댕이 속 갖고 덜덜덜 떨면서 예를 들어 돈 10만원, 한 20만원 이렇게 손실 났다 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더 큰 것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5번째 흥분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마라. 흥분은 이게 쥐약이죠. 분명히 흥분은 거래에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성공적인 거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시장이 열기 때문에 거래에 앉는다. 나는 돈을 벌려고 거래한다.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 좀 잃었다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요 거래에 치명타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성격이 또 거기서 나타나고요. 자, 트레이더의 침착함이란 게 36번째 있는데요. 성공적인 거래에 필요한 감정 상태가 있다면 감정 상태가 분명히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손실이 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열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이 흥분난 상태. 근데 그것은 흥분과는 정반대다. 흥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흥분은 도리어 독이 되는 거야. 비범한 트레이더는 항상 시장 상황이 어떠하든지 침착을 유지해. 저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항시 말한 정서적 안정, 그 다음에 냉철한 이성이죠. 제가 마음이 침착하고 할 때는요 게임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뭔가 이제 주위 환경을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해버리죠. 이러한 마음가짐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래를 해야지 하고 말하는 대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자, 이제 내가 좀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 하는 말한 대신 보세요. 내가 거래하는 것을 지켜봐야.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거래하는 것을 내가 지켜봐야지. 즉 말하면 3자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기판을 두면 보면이 옆에서 보는 분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 분수를 두는 거. 갑자기 모든 과정이 쉬워 보일 것이다. 지금 내가 거래해야지 하고 하는 것보다 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이 내가 거래한 것을 내가 지켜봐야지 하느니 3자적 관점. 그러면은 게임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다 느끼는 것들이니까.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죠. 스트레스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제거하라. 참 힘든 이야기죠. 거래에서 스트레스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그 말이에요. 만약 스트레스를 느끼면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또 강의 중에 좀 역설적에도 몸의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하는 그러니 심사숙고하라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잃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포지션을 취할 때마다 손절매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손절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면은 포지션에서 우리가 정리 못했을 때 손절매 시점이 정리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덜 적게 받겠죠. 그 외에 컴퓨터화된 거래 프로그램과 이 말이 뭐냐면 자동 매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등 거래 방법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진입과 청산에 상당히 자유롭지 못해 심리 상태가 그렇다면 차라리 자동 프로그램 해라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관을 소중히 하기. 직관이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관은 잠재의식 속에 머무는 경험이다 그랬죠. 경험. 의식에 의해 수행된 시장 분석의 객관성은 모든 종류의 외부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잠재의식은 그러한 자극을 받지 않는다. 불행히도 우리는 쉽게 잠재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잠재의식이 직관의 형태로 발현될 때 트레이더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표현을 빌리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면 차트 공부를 뭐 계속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하는 뇌 속에서 잠재의식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 쌓아있다 보면은 차트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직감적으로 나와. 직감적으로. 그것을 소징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경험이 없고 헌신도 자기가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뭐 무당같이 이렇게 매수 단가가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째 인생의 사명. 이 책에서 인터뷰한 트레이더의 그런 탑 트레이더와의 대화에서 나는 그들 중 다수가 거래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즉 말하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다. 인생의 사명과 노력이라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이 거래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값을 치르고더라도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인터뷰 내내 나는 줄곧 시장의 마법사들이, 즉 말하면 탑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예, 많은 인상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거래를 게임과 같은 것에 비유한다. 나중에 보면 게임 같아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도 보면 필사적으로 내가 돈을 따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많은 그 압박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리어 차트를 잘못 보게 되고 손실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종류와 거래에 대한 사랑은 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적인 요소다. 저도 이제 참 거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또 자제할 줄도 알아.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기술적 분석에서 이것은 거래할 장, 이것은 아니다. 이게 시장의 종류를 전부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계속 제가 훈련한 결과 알 와이스가 말한 숨어있는 패턴, 숨어있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찾는데 4년간,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걸렸다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아니까 이게 돈이 돼. 그러니까 즐거워. 간혹 실수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 실수는 아까 얘기했죠. 오판 즉시 청산하라. 그걸 또 알아. 그러니까 청산해. 그럼 뭐예요? 수익이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날이 갈수록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게임이냐는 거예요. 게임이죠. 당연히 이 포질 맞추기니까. 그리고 이진법이잖아요. 다른 게임보다 더 단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노력, 우리가 처음엔 노력해야 되겠죠. 하다 보면 이제 수익이 나다 보면 거래에 대해서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그게 핵심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성취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진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성취의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취를 위한 6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1번은 뭐냐? 무엇을 향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 동기부여를 둘 다 사용해라. 그러니까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겠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거, 무엇을 향한, 어떠니 부를 향한, 이런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 내가 뭐 좋은 차를 갖고 싶어, 내가 동경하는 그런 차가 있겠죠. 저는 이제 BMW를 타고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BMW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 받은 건데, 자, 그럼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를 향한, 그 다음에 가난으로 벗어나려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최도 한대 목표를 세울 때는 최대의 한도를 목표를 세우고 그보다 못한 목표는 세우지 마라. 이왕이면 크게 세우는 게 낫겠죠. 매우 어려워 보이는 목표를 여러 단계로, 또 최대의 목표를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해. 그리고 각 단계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그런 자신감을 사용해라. 저도 이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작은 목표들이 있을 거라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함으로써 하나하나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목표를 이룬 사람은 없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현재의 목표에 집중하라. 왜? 작은 단계, 그러니 목표에 집중하면서 성취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장기의 목표보다는 현재의 목표에 충실하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성취하라. 제가 이 해선시장 들어왔을 때 그 선생 찾아 선말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찾았죠. 불과 한 두세 달인데. 그리고 제가 국내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갖고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려운 고비, 역경 다 겪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아는데 거의
7, 8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갔죠. 제가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종 스크린 매매 기법이 거의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장영환 선생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6종 스크린 매매 기법, 상하이 차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을 찾는데, 전번에 RY 4년간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수만 시간을.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서 핵심 패턴을 다 찾아낸 거예요. 다 찾아내면 못해. 검증을 해야지. 검증했죠. 실전에 또 적용했죠. 실전에 적용에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고된 차트 아카데미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내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저는 선상이 없습니다. 책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것은 내가 그 책 저자들 만나서 감사함을 표했지만은 저를 직접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 트레이딩 시아라 장영환 선생 아카데미죠. 그거는 해외 선물에는 우리나라 선구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증권사에 해외 하기 전에 KB가 있어요. KB 선물인가? 거기에 그 옛날 그 압구정 미꾸라지하고 윤광로 회장이요 같이 그것을 장본인, 이분도 해에 대학 졸업했는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거기에서 해외 선물을 알기 위해서. 그 책이 상당히 잘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거. 배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배울 때는 약간 의지는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책을 의지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모든 퍼즐을 맞춰서, 저한테 지금 배우신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안 해도 돼. 왜? 그 많은 책들을 읽어서 함축해 놨잖아요. 어떤 이 핵심 패턴에 대한 거. 그것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중에서 너한테 배운 이론이 실전에 확증하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확증해 봤더니 맞는 거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6번째는 진보를 측정할 때 누구한테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남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원인도 된다 했죠. 물론 깨우침도 돼. 그러나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불행이 더 많아. 깨우침이 적어.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비교하라. 진실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진실해야 돼. 사람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속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신에 비교하라 이런 말 하죠. 자, 가격은 무자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즉 시장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지금이 핵심 패턴의 기둥과 같은 핵심 패턴의 중요성. 그리고 일정한 법칙. 그 다음에 차트는 자연과학이다.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자기적이 않다 이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 이건 이제 탑트레이드의 한 이야기예요. 무자기적이지 생각하는 학자들과는 반대로 생각하라.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학자이고 나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다. 이게 중요해요. 이 트레이더는 시장에서 전투원이죠. 해보니까 무자기적이 않더란 이야기요. 그래서 알바이스가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가격이 무자기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무자기적 행보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누가? 잭세거가 무자기적 행보 가설이 틀렸다. 이거 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설. 틀렸다. 시장의 마법사, 거래에서 거둔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일관적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믿음의 기본이다. 이 틀렸다는 이것은요, 이 시장의 마법사의 탑 트레이더들이 일관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의 믿음의 기반이다. 자, 매우 설득력 있는 예로 이익을 내는 달과 손실을 내는 달의 비율이 15대 1인 것과 달은 수익을 냈고 한 달은 손실을 받고 연평균 이익률이 45%인 트레이더가 있다. 이런 결과를 단순히 운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분명히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달과 손실 내는 달의 비율이 25대 1이야. 그리고 연평균 이익률이 40%인 달. 이런 결과가 단순히 우연히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 전문가가 계속해서 증가성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45%는요, 이게 포지션 매매 때 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포지션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 스윙하고 다기약 치고 들어가면 이 45% 아니라 100%, 200% 올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전체적인 안목 42번째는 안목으로 이제 잭세거가 거래를 사랑하는 것이 거래를 잘하는 이유. 그러나 인생에서 거래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러겠죠. 우리 해외 선물의 트레이더는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인 직업에 대한 거예요. 직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업으로서 거래를 사랑한다는 것, 트레이딩을 사랑한다는 것은 장인정신이겠죠. 사랑하면 아끼겠죠. 그리고 또 사랑하면 너무 섬세하겠죠. 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와이프의 일거수일투족 등등을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그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도 같은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주의, 또 사회의 어떤 직업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에는 거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이것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필로그에 어떤 트레이더도 시장에 관한 대단한 비밀이나 대단한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다. 전체 17명의 세계인 탑 트레이더, 더군다나 해선 트레이더입니다. 해보니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거래를 사랑하는 것이 거래를 잘하는 이유이며 자신의 성격에 맞는 거래 방법을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잭스웨이가 하는 이야기요. 나의 성향을 알아내는데 10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번도 이제 세계 타이밍의 승부사, 그 다음에 시장의 마법사들, 잭 세이거가 쓴 책이죠.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지금이 강의로 1, 2, 3강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체 책에서 여기 이제 세계선물 세계령 고전에서 배운다. 잭 세이거의 타이밍의 승부사, 시장의 마법사, 여기 내용을 보면요. 2장 중요한 것만 여기 보시면 트레이딩의 모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과도한 거래나 손실에 정직하라, 그 다음에 분석 이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확신이 설 때만 거래하라, 분명해 보이는 것에 주의하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의 타이밍 포착 기법으로 이동성과 분석으로 타이밍을 결정하라, 차트를 이용하라, 그 다음에 예측 시간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 열정, 자신감, 그리고 인내. 그 다음에 4장에서 선물시장 그 다양함 속에서의 원칙이 있다. 선물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고, 자신과 맞는 거래 스타일을 가져라. 이게 이제 랜디 맥케이가 썼네요. 그 다음에 좋은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라. 그 다음에 성공적인 트레이드 기법은 학습될 수 있는가. 위험 관리와 자금 원칙이 경쟁력이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라. 그 다음에 거래는 게임이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심리학이 있죠. 그날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연습하라.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이 다 나옵니다. 시장의 리듬을 타라. 당신이 노력을 했다면 당신이 돈을 벌어 마땅함을 믿어라. 자신감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승부사편의 6장의 마지막에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이게 42가지인데요. 이것을 3강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따르니 좀 넓게 가져봐요. 그러면서 해외 선물시장을 바로 보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해외 선물시장을 뭐 로또 복권 사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이 시장은요, 이진법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함이란 것이 지금 말한 뭐 50만 원 갖고 뭐 100억을 벌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간단한 그 의미는 하나하나 내가 어떤 것을 쌓아갔을 때 우상향, 가속도가 붙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노력한 대가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옳게 바라보잖아요. 옳게, 바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한 제가 그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현혹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현혹을 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는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의 폭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이다, 그 말. 이런 말을 명심하시고, 해외 선물에 입문하신 분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나 이것을 우리가 고전에서 배워야 된다 하느니, 그런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3강을 한 겁니다. 자, 시청하시고 매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